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중3 1학기 수학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곱근과 실수의 나머지 부분을 모두 배울 텐데요. 지난 시간에 개념이 잘 이해가 되셨나요? 그렇다면 지금 오늘 수업은 크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지난 시간 수업이 잘 이해가 되지 않은 친구들은 반드시 지난 시간 수업을 한 번 더 공부한 후에 이 수업을 듣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의 개념이 아주 기본이 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이 되지 않으면 오늘 수업은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만 잘 되어 있다면 이 부분은 그냥 술 한번 훑고 지나가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곱근의 성질 기억나시죠? 네, 제곱근의 성질은 a가 0보다 클 때 이게 이렇게 되거나 루트 a 전체의 제곱이 a가 된다, 이런 것들을 배웠었는데 오늘은 좀 다른 얘기를 해볼 거예요. 루트 a 제곱의 성질이라고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얘는 a의 범위를 나눠줄 겁니다. 지금 우리는 이 근호 안에 음수가 들어올 수 없다고 배웠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a가 음수가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a가 음수가 된다고 해서 이 a의 제곱은 음수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a가 양수일 때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a가 양수일 때, 그리고 0일 때, a가 음수일 때도 생각해 줍니다. 그런데 이 루트 제곱 a의 성질을 할 때 제가 늘 학생들에게 얘기하는 것이 있거든요. 이 부분이 자신이 없다. 그러면 중1 가정의 절대값을 떠올리라고 합니다. 절대값. 펜이 조금 다시 잠시만요. a제곱의 성질은 뭐를 떠올려라? 네, 절대값을 떠올려라. 그렇다는 말은 무엇이냐면 절대값을 한번 떠올려 볼까요? 절대값 a는 어떻게 튀어나왔었죠? 네, 하나는 a, 하나는 마이너스 a였습니다. 언제? a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양수일 때는 그대로, 음수일 때는 마이너스가 붙어서, 그쵸? 그래서 음수일 때는 마이너스가 붙어서, 음수일 때 마이너스가 붙었다라는 것은 이 자체가 뭐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음수에 마이너스가 한 번 더 붙었어요. 그렇죠. 얘 자체가 양수가 된다라는 뜻입니다. 이 a의 루트 안에 a 제곱이 들어있는 이 모양도 마찬가지입니다. a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똑같아요, 여러분. a 제곱은 그냥 a로 튀어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a가 음수일 때는 이 a가 마이너스가 붙은 모양으로 튀어나오게 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한번 볼까요? 예를 들어서 루트 2의 제곱이 있다. 이런 애는 루트의 4가 되고 2가 되는 거. 이건 너무 쉬워요. 그런데 루트 마이너스 2의 제곱이 있다. 그러면 얘도 4가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죠. 이 가로 안에 마이너스 2가 있다고 해서 마이너스 2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2로 나온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다시 얘기를 하면 여기에서는 a를 마이너스 2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크게 쓸게요. 그렇죠. a 자리에 마이너스 2가 들어가 있죠. 그런데 얘가 이 제곱이 되는 일련의 과정들을 거치면서 이 2로 튀어나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2라는 애는 뭐로 봐야 한다? 그렇죠. 마이너스 a로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얘를 제가 하나 빼먹었네요. 얘를 하나 들어서 설명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 근호 안에 식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때 x의 범위를 이렇게 줍니다. x가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을 때 첫 번째 루트 x-1의 제곱을 한번 풀어볼까요? 여러분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대입 한번 해보세요. 이 사이에 있는 가장 만만한 수는 0이 있죠, 여러분. 그렇죠. 0을 여기에 대입을 하면 x-1이 음수가 된다라는 것 알고 x-1이 0보다 작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x-1에 통째로 마이너스가 붙어서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되는 것이죠. 이해되셨나요? 그리고 두 번째 루트에 x 플러스 3의 제곱이 있습니다.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1보다 큰 x가 1보다 크기 때문에 당연히 x 플러스 3도 0보다 크겠죠. 그래서 그대로 x 플러스 3으로 나온다라는 거 아시겠나요? 절대값하고 아주 비슷하죠. 그래서 이 부분이 아직 잘 안 된다 하시는 분은 절대값 학습 한 번 더 해보시고 이 부분으로 넘어오셔도 좋겠네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곱근의 대소관계. 이 부분은 아주 간단해요, 여러분. A가 0보다 크고 B도 0보다 클 때. 왜 지금 이걸 쓰는 이유는 제가 A랑 B를 근호 안으로 집어넣을 거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근호 안에는 음수가 올 수 없으니까 이 조건을 달아준 겁니다. 그럼 A가 B보다 작다면 루트 A와 루트 B의 대소관계도 똑같아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반대로 루트 A랑 루트 B의 대소관계가 이렇게 성립을 한다면 반대의 경우 그냥 A와 B의 대소관계도 이게 된다라는 거고. 그리고 세 번째, 루트 A랑 루트 B가 이런 대소관계가 있을 때 마이너스가 붙는다면 그렇죠. 유리수와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루트 A 마이너스 루트 B가 되면서 부등호 방향이 반대가 되게 됩니다. 아시겠나요? 그래서 이 기호가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런 친구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여러분. 루트 3하고 루트 7이 있다. 3이 7보다 작죠. 그래서 근호를 포함한 수의 대소관계도 이렇게 된다라는 거고. 그리고 근호가 없는 경우도 4와 루트 12를 비교해 보도록 합시다. 그런데 이 4는 근호 안으로 집어넣으면 루트 16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소관계가 이렇게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이 내용을 얘기한 거거든요. 그래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무리수와 실수. 이 부분에서는 여러분 이거 번호를 제가 하나도 안 바꿔놨네요. 죄송해요. 제가 이거 바꿔드릴게요. 노트 정리할 때 필요한 부분이니까 그냥 간단하게 바꿀까요? 여기는 4. 죄송해요. 오늘만 이렇게 하도록 해요, 여러분. 여기가 5. 되시겠죠? 그럼 이제 다섯 번째, 무리수와 실수에 관한 얘기를 할 겁니다. 이 무리수와 실수에 관한 얘기는 일단 유리수부터 한번 살펴보고 올까요? 저희 유리수. 유리수에는 뭐가 있었죠? 여러분, 이 수의 책에는 스스로 쓸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한번 꼭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정수가 아닌 유리수. 그리고 이 정수 안에는 자연수, 0, 음의 정수가 있었죠. 그런데 여러분, 자연수는 자연수고 0도 0이고 음의 정수는 자연수에 0을 붙인 거고 정수가 아닌 유리수는 유리수 중에 정수가 아닌 애들이고 그러면 이 유리수는 과연 어떤 뜻이 있을까요? 네, 정리 꼭 해보셔야 돼요. A분의 B의 꼴로 나타내어지는 아이들이 유리수입니다. 분수꼴로 나타낼 수 있는 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A와 B가 모두 정수이고 이 분모인 A가
0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이 a가 0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건 수학의 기본 상식이에요, 여러분. 분모에는 0이 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쉽게 생각하면 그쵸? 정수분의 정수꼴. 분모가 0이 아닌 정수분의 정수꼴로 나타낼 수 있는 것이 유리수였죠. 그래서 우리 중2 과정에 순환소수까지가 유리수였던 거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순환소수를 분수로 바꾸는 것까지 배웠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리수가 등장을 하는데 무리수가 모두 다 근호를 포함한 수는 아니지만 무리수 중에 일부가 근호를 포함해서 사용하는 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 무리수 정리를 해볼게요. 그럼 여러분, 이 무리수라는 애는 쉽게 얘기하면 쉽게 일단 정리를 할게요, 여러분. 유리수가 아닌 수예요. 실제로 존재하는 수 중에 유리수가 아니면 전부 다 무리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억나시나요, 여러분? 소수 중에서 참고로 옆에다가 써놓겠습니다. 참고 소수 중에서 소수는 형태에 따라 유한소수와 무한소수로 나뉘었었죠. 그리고 이 무한소수는 순환소수와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가 있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 아이들은 전부 뭐였죠? 네, 유리수였어요. 그런데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가 있었죠. 얘는 유리수가 아니었죠. 금방 유리수가 아닌 수라고 했죠. 그래서 얘를 또 다른 말로 소수로 나타내었을 때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나요? 그래서 이때까지 대표적으로 우리가 파이 같은 거 유리수 아닌 거 알고 계셨죠? 그래서 무리수에 들어가는 것이고 근호 없이는 나타낼 수 없는 수 루트 5 그쵸? 그런데 여러분 루트 4는 2 그렇죠? 근호 없앨 수 있죠. 그래서 아니라는 것도 표시를 해놔요, 여러분. 얘는 무리수가 아닙니다. 되시겠나요? 그리고 꼭 근호 안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불규칙적인 무한소수 있잖아요. 0.124457 0, 1, 3, 2, 6 뭐 이렇게 불규칙적으로 나가는 이런 무한소수들은 전부 다 무리수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이 유리수와 무리수를 통틀어서 실수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되시겠나요? 그래서 실수고 실수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수직선 위에 나타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에 수직선 위에 이 실수를 나타내는 것도 한번 배우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이 있다 정도 아시겠죠? 어렵지 않죠? 처음 나온 개념이 무리수와 실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 다음 이제 제곱근표. 이 제곱근표는 노트에 하나 그려 놓으셔도 되고 여러분 뭐 문제집 그런 데서 오려가지고 노트에 붙여 놓으셔도 되고 어떻게 하셔도 상관이 없거든요. 근데 저는 좀 깔끔한 표를 위해서 네이버에서 보았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제곱근표는 제곱근의 근사값 그쵸? 제곱근의 근사값을 이 표로 나타낸 것인데 제가 지금 뭐라고 했죠? 근사값. 왜 근사값이라고 했을까요? 네, 이거는 지금 무리수, 제곱근을 이용해서 나타내는 수들은 무리수인데 무리수는 무한소수죠, 여러분. 무한소수인데 이렇게 딱 떨어지게 나올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래서 근사값을 써놓은 겁니다, 여기에. 아시겠나요? 그래서 이거 처음 배울 때 이런 질문 진짜 많이 하거든요. 선생님, 저 이거 다 외워야 돼요? 아니요. 문제에 다 나옵니다, 여러분. 외우지 않으셔도 되고 그냥 근사값 찾는 방법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한 두세 개만 찾아볼게요, 여러분. 이 안에 나와 있는 거.
루트 1.23을 한번 찾아볼까요, 여러분? 그러면 1.23은 1.2를 찾아가서 쭉쭉 3까지 찾아갑니다. 그럼 얘가 루트 1.23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1.109. 그리고 교과과정에는 지금 이런 기호를 배우진 않았지만 정확하게 얘기하기 위해서는 약이라는 표시를 습니다. 학교 선생님들은 아마 알려주실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근사하다, 근사값, 근사값, 비슷하다라는 값의 의미의 기호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찾아볼게요. 루트 1.41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루트 1.41. 루트 1.41은 또 찾아가 봅니다. 1.4를 갖다가 1 여기 있네요. 그래서 이 둘이 가로 세로 만나는 요 아이. 그래서 약 얼마? 1.187 쓰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해볼게요. 루트. 이제 제가 찾기 전에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세요. 일시 정시 하시고 1.52 찾아볼까요? 네. 그죠. 1. 여기. 죄송해요. 여기 요렇게 1.52니까 여기네요. 1.234. 어때요, 여러분? 오늘 굉장히 간단하죠? 그래서 실제로 문제들은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개념들은 아주 간단하다는 거. 여러분, 수학은 개념이 간단할수록 문제풀이가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너무 간단한 개념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어떻게 심화가 될지 우리는 모르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그 개념이 간단할수록 심화시키는 게 더 무궁무진해지니까 개념을 오히려 더 확실하게 파고 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확한 개념을 공부를 하시고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